반갑습니다. 저 송필호입니다. 목소리 들리면 7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목소리 들리면 7번. 여러분, 원래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가 가장 휴가철 피크죠. 그런데 이번에 장마가 너무 지속돼가지고 여러분들 또 휴가는 다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이 한 주 시작이고 또 8월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여러분들 8월달 계획도 잘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한 주 계획도 잘 세우시고 해가지고 8월도 좀 보람찬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8월도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꼭 성공한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또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비 피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비 많이 오기 때문에 장마에 또 대비를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보면 너무나도 지금 습도가 높아가지고 좀 짜증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습도가 상당히 높은 거 좀 약간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참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주가가 올라가지고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한 미국의 3대 선물 지수는 혼조 출발입니다. 나스닥 선물은 강밥 출발이고 S&P 500하고 다우는 약세 출발하면서 지금 혼조 출발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를 주말 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미국 증시는 소비 지표가 개선을 보였고 기술주가 실적 호전에 따라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우지수는 114포인트, 퍼센트로는 0.44%가 상승하면서 26,42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지수는 157포인트, 1.49%가 상승하면서 174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P는 24포인트가 상승하면서 0.77%, 327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3대 지수 중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서부 텍사스 원유가 배럴당 0.52달러로 상승을 했습니다. 퍼센트로는 1.2% 정도 상승을 했고 배럴당 40.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브렌트유, 북해산, 영국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0.39달러, 퍼센트로는 0.9%가 상승하면서 배럴당 43.6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가가 상승한 배경은 경제지표가 개선됐고, 그러니까 소비지표가 개선이 됐죠. 그리고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량이 다소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말에 유가는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값이 대단하죠. 금값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어제 금값은 온수당 19달러가 1% 상승하면서 온수당 198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는 최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주말에 금값이 장중 온수당 2000달러를 상향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2000달러를 다시 하향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최근 금값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특히 이제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금값이 조정을 받았는데 목요일날 조정받고 다시 금요일날 다시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고요. 특히 2016년 이후에 4년 만에 올 단위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7월 한 달간 금값 상승률이 10.3% 정도 급등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말에 달러 인덱스는 계속 최근 하락을 하다가 금요일 날은 달러 인덱스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뭐냐면은 미국의 달러하고 엔화, 파운드와 유로와 호주 달러 같은 선진 6개국 달러를
미국 달러와 비교를 하면서 지수화시킨 것을 달러 인덱스라고 합니다. 어제 달러 인덱스가 주말에 달러 인덱스가 93.43으로 기록했는데 0.46% 정도, 0.4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 배경은 최근 하락에 대한 반발성 매수가 있었고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모처럼 만에 달러 인덱스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그리고 국채금리를 한번 살펴보면은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0년물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최근 국채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한 가운데, 최근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지금 계속 불발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하면서, 최근 국채금리마저 하락세를 보이겠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경제 지표는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 지표하고 소비 지표다 그랬습니다. 고용 지표하고 소비 지표가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6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5.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 5%보다 더 양호하게 나왔고요. 특히 이제 5월달의 소비 지출은 8.5% 증가를 했는데 5월달보다는 소비 지출이 좀 둔화됐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특히 이 미국 경제는 개인 소비가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는 소비 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6월 개인소득이 또 발표됐는데 개인소득은 최근 코로나 때문에 1.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당초 예상치는 0.7% 정도 감소를 할 것인데 예상치보다 더 크게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5월 소득은 4.4% 정도 좀 감소를 했는데, 그런데 5월달보다는 좀 낫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발표된 지표가 7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소비자 태도 지수가 72.5로 예상치를 좀 하회했고요. 그 다음에 7월 시카고 PMI 지수는 51.9로 계속 확장 국면이 유지됐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말에 미국에서 업종별 등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업종별 등락을 본 IT 업종이 2.5 정도 상승했습니다. 특히 애플이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IT 업종이 2.5 정도 상승을 보였고, 소비자가 1.28 정도 상승을 했고, 커뮤니케이션이 0.7% 정도 상승을 했고, 전기가스, 금융업종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0.69%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에너지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헬스케어 업종도 0.5% 정도 하락을 했고, 제조업, 부동산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미국 증시에서 특징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업체들이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적자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엑소모빌하고 세브론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대규모 적자를 보이면서 이와 같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캐터필더죠. 캐터필더 같은 경우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2.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하면서 캐터필더는 어제 미국에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였다는 얘기. 머크가 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머크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백신 개발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말에 대부분 제약바이오주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도 머크는 1.5% 정도 상승을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로 할 수 있는 빵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주는 아마존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죠. 최근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년간 연속 실적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소식 때문에 아마존은 3.7% 정도 상승을 했고, 넷플릭스는 0.6% 정도 상승. 페이스북도 강했죠. 페이스북도 최근 실적이 대단히 양호하게 나왔죠.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 때문에 페이스북도 8.1% 정도 급등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애플은 10% 급등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10% 급등을 하면서 세계 시가총액 1위로 등극을 했죠. 그동안 세계 시가총액 1위는 사우디의 아람코가 1위를 차지했는데 애플이 주말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아람코를 제치고 세계 1위 시가총액 기업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구글은 한 3.2% 정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매출이 감소했다는 소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강박 정도 수준을 보였습니다. 주말에 대체적으로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주요 종목들 매매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말에 테슬라는 3.8% 정도, 테슬라는 3.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보면 인텔도 0.5%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3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D램 생산업체입니다. 어제 주말에 1.3% 정도 하락을 했고, 퀄컴도 1.4% 정도 하락했고, 엔비디아는 강밥 정도 수준을 유지했고, 그 다음에 AMD는 약밥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에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52% 정도 하락을 했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이오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리에드 사이언스가 3.8% 정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길리에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 업체죠. 이와 같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 업체인 길리에드가 계속 최근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뭐 신풍제약을 비롯해서 여러 일동제약 같은 종목들이 이와 같이 길리에드가 계속 하락을 하니까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존슨앤존슨은 0.7% 정도 하락을 했고, 화이자도 0.6% 정도, 모더나도 계속 최근 빠지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 업체 모더나도 4.5% 정도 상대적으로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에 좀 흐름이 안 좋았다. 그 중에서 머크 정도만 실적이 양호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상승을 했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특이사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유럽 증시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흐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유럽 증시는 보면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침체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유럽 증시는 계속 빠지고 있다. 그 다음에 유로바를 사용하는 국가가 19개 국가입니다. 그 유로존의 2분기 GDP 성장률이 12.1% 감소하면서 1995년 이후에 최대 감소세를 보였다는 것도 주말에 유럽 증시에서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유럽 증시 전문가들이 8월에 유럽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하면서 유럽 증시에서 투자 심리가 예측되면서 유럽 증시는 주말에 조정을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유럽 증시는 조정폭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독일 증시가 한 3.4% 정도 급락세를 보였죠. 이와 같이 최근 유럽 증시는 상당히 침체 국면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말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가 8월 1일부터 중국의 틱톡이죠. 틱톡을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다는 이야기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5차 경기 부양책을 할 수 있는 부양책이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그 실업 급여를 놓고 상당히 지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제발 이 5차 경기 부양책이 좀 협상이 타결되고 의회 통과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치사죠. 피치사 세계에 이제 그 3대 신용평가사가 있죠. 미국에 있는 것이 S&P 500. 그 다음에 갑자기 하나 생각이 안 나네요. 이 피치사는 유럽에 있는 신용평가사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 증시에 핫한 주식으로 등장을 했던 수소 전기차 트럭 업체인 니콜라 있죠. 니콜라가 6월 고점 대비 최근에 70%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70% 이상
하락을 했다. 예, 최근에 보면은 JP모건에서 보면은 니콜라는 수준이 야다. 2021년까지도 수익 창출 계획이 없다. 그러면서 니콜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미국 증시에서 급등세를 보였던 니콜라가 최근에 보면은 급락세를 보겠다는 것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WHO가 글로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1800명이 지금 넘어섰다는 이야기하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비상사태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미국의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 파우치가 연말이나 연초에 안전한 백신을 확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쪽에서 나온 이야기 보면은 러시아는 자체 개발한 코로나 백신을 10월부터 러시아에서 접종을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국은 또 러시아가 개발한 백신은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러면 그러고 있는데, 러시아는 자국 국민 러시아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10월부터 백신을 접종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제발 이것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좀 세계적으로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는 깜빡 잊고 안 적었는데요. 신문 이야기 잠깐 하고 여러분들 오늘 투자 전략 이야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은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보면은 일본 이제 그 무역 보복 문제가 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7월 4일이 이제 공시 송달 마감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7월 4일 날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제철 자산을 현금화될 경우 일본이 어떤 보복 조치가 나올 것이냐, 그 내용이 오늘 신문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일본 자산 현금화 이틀 전인데 일본은 계속 보복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한국의 송금 제한, 비자 제한을 지금 예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일본 기업들은 한국 사업을 철수를 지금 거론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협정인 지소미아 문제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번 주에 일본이 어떤 조치를 내냐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또 상당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7월에만 190만 명이 넘었답니다. 그럼 최악 상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1,800명이다. 특히 이제 일본하고 경제 대국인 일본하고 미국 쪽에서 지금 확진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반등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SK그룹이 반도체 소재 산업에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다. SK머티리얼즈하고 실트론이 인수 3년에서 5년 만에 성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그룹 차원에서 차세대 산업으로 이 반도체 소재 산업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국산화의 천병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SK그룹이 고순도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하여 국산화율을 3년 후에 70%까지 70%까지 달성했다. 목표를 잡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후폭풍, 그래가지고 제약사들의 2분기 실적이 타격이 컸다는 이야기. 대웅, 녹십자, 한미 실적이 악화됐고 약 처분이 줄어들었고 해외 사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대형 제약사들의 실적이 부진했다. 그러지만 만성질환 치료제를 위주로 판매하는 정군단은 실적이 좋았고, 그 다음에 기술 노예티를 받은 유한양행도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가 국내 금년 영업이익을 1조 원에 도전한다. 영업이익 1조 원에 도전한다. 리니지 모바일 게임에서 1위를 계속 MS 1위를 지키고 있고, 하반기에 일본 대만에서 신작을 출시할 예정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매출은 64% 정도 증가, 영업이익은 1조 400억 정도 해가지고 110% 정도 증가한다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하고 LG가 미래차 혁신 손잡았다 그러면서 첨단 가전을 탑재한 자동차를 조만간 공개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대차와 LG가 미래차 내부 모델을 좀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 차량에 자동차에 신개념 핵심 가전을 탑재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다음 달에 9월 달에 그 자동차를 공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휴대폰 인도에서 1위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최근 휴대폰 부품업체들이 주가가 상당히 흐름이 좋다. 인도에서 점유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대표적인 그 휴대폰 부품업체인 파트론이 주가가 강세를 보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삼성전자가 지난 6월에 인도 시장에서 6위를 탈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갈등에서 계속 군인들이 사망하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중국 반중국 현상이 좀 일어나면서 최근 중국 휴대폰 판매가 상당히 지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이번 주에 중국의 이제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발표된다는 이야기인데, 상해 증시는 중국 7월 수출 마이너스 가능성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발표한 중국의 7월 제조 PMI 지수는 51.1로 5개월째 확장 국면이 이어지면서 중국의 제조업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7일 날이면 며칠입니까? 7일 날이면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중국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7월 수출액과 수입액이 지금 발표되는데, 수출은 0.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수입은 0.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면은 이제 이 수출입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중국 차이신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의 경제 배치를 차이신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 7월 차이신 제조 PMI 지수가 오늘 발표되는데요. 예상치는 51.3으로 나옵니다. 내가 보면은 중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7월 제조 PMI 지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차이신 제조 PMI 지수도 상당히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투자 전략가 여러분들 관심 가질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최근에 메디팩토를 한 340% 이익 실현을 했고, 그 다음에 동부하이텍을 지금 이익 실현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하반기에 수익률 한 100% 도전할 종목을 오늘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한번 8월달에 주식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가입비 50%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오늘 아침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저를 호응을 많이 해줘가지고 제가 이번 주부터 제가 무료 특별 방송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는가, 발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은 매매 기법과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제가 보면은 하반기 유망 섹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8시부터 한번 방송을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야기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은 어떠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시장은 상승 기조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지난주 주말에 좀 약간 조정이 연출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좀 상승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시도 강세를 보였고,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좀 강세를 보인 것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제가 보면 외국인 매매 동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서 얼마나 참여를 해주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주에는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5일 연속 순매수를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날은 6일 만에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제가 보면은 얼마나 우리 시장의 매수에 참여에 따라서 우리 증시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특히 이번 주는 일본 진용기업들 자산 압류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보복 조치를 지금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은 관세 인상이나 송금 제한, 비자 제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보복 조치 강도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들의 주가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아까 어제 제가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최근 소부장들 급등한 종목들을 보면은 지금 기관과 예금들의 책면이 좀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쪽에 소부장들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면은 휴대폰 부분 관련주 최근 흐름이 좋다 그랬죠. 특히 카메라 쪽 관련주들이 최근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휴대폰 관련주 같은 경우는 8월 5일이면은 내일 모레 수요일 날이죠. 삼성전자가 언팩 행사를 개최합니다. 새로운 휴대폰 3종하고 그 다음에 이어폰 2개, 신제품 5개를 발표합니다. 그런 여러가지 여건이 있고, 최근 휴대폰 판매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될수록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종목 2종목을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8월달 유망주 7선 7개 종목을 소개해드렸죠. 제가 보면 노토스라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오늘 관심 한번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목도 최근 충분한 조정 받고 다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다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특히 노토스 같은 경우 뭐 하는 현상이냐면은, 모든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신물질을 개발할 때 동물 실험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임상 실험을 하기 전에 동물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 동물 실험을 대응해주는 업체다. 실적도 나오고 있고 최근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충분한 조정을 받고 상승세로 좀 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이 코세스란 종목입니다. 코세스. 얘는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반도체 관련주인데, 코세스는 반도체 후공정에 사용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고, 올레이드 제조 공정에 내적 의용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고, 특히 이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70여 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정적인 고객사를 확보하기 때문에 최근에 1차 상승 후 눌림목 조정 2차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종목 정도 오늘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요. 오늘 만약에 저하고 8월달에 같이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제가 우리 가족분들하고 새로운 종목 2종목을 매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까지 수익이 잘 안 났다 그런 분들은 한번 오셔보십시오. 저하고 매매를 하면 다른 전문가들하고 100% 다릅니다. 전문가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매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 꼭 해드리고 싶고, 오늘 8시에 제가 무료 방송을 하니까 그때 오시면은 또 좋은 이야기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가 시작되는 또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 행운이 함께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수고나 감사, 행운의 숫자 7번 한번 눌러주시고 하면 제가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도움이 될수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